변호사인 제가 직접 상담합니다. 1670-6651 전화주세요. 안녕하세요. 노태우 변호사입니다. 오늘은 제가 진행했던 개인회생 사건들 중에서 추가 생계비를 인정받은 사례를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가장 많은 사례는 월세입니다. 월세 금액 중 일부를 추가 생계비로 인정받은 건데요. 사례를 좀 기계적으로 정리해 보겠습니다. 월소득, 인정받은 추가 생계비 금액, 월세 금액, 변제율 순으로 한번 쭉 말씀드려 보겠습니다. 첫 번째, 월소득 243만 3,450원이었습니다. 추가 생계비로 인정받은 금액 30만원이었고요. 월세는 50만원이었습니다. 변제율은 65% 정도였습니다. 두 번째, 월소득 345만 6,470원이었고 인정받은 추가 생계비 39만 4,533원, 월세는 65만원, 변제율 84%였습니다. 세 번째, 월소득 175만 539원, 인정받은 금액 20만원이고 월세는 48만원이었습니다. 변제율은 45%였고요. 네 번째, 월소득 238만 8,459원, 인정받은 금액 30만원이고 월세는 60만원이었습니다. 변제율 71%였고요. 이렇게 말씀드리는 이유는 공통점을 찾아보라는 의도였습니다. 다른 사례들도 대동소이했습니다. 무슨 말이냐 하면, 일단 월세를 이유로 인정되는 추가 생계비 금액은 20만원에서 30만원 정도라는 겁니다. 중간에 40만원 가까운 금액이 있었는데요. 이 사례는 월소득이 높았고 변제율도 84%나 나왔던 사건이었습니다. 추가 생계비가 인정되는 사건들의 변제율 확인하셔야 하겠습니다. 변제율이 최소 50%는 넘는 경우가 많았습니다. 중간에 변제율이 45%였는데도 인정받은 사례가 있었는데요. 이 사례는 채무가 아주 오래된 사건이었습니다. 그리고 채무자께서 건강이 안 좋은 상황에서 배달 일을 조금씩 하셨던 분이었고요. 그러다 보니 월소득이 적고 변제율이 비교적 낮았는데도 추가 생계비를 인정받을 수 있었습니다. 대략 이 정도 선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월세를 이유로 추가 생계비를 인정받을 경우 금액은 20만원에서 30만원 선 정도이고 변제율이 50%는 넘는 경우가 많았다 정도로 정리할 수 있겠습니다. 다음으로는 부모님에 대한 생활비 또는 의료비 지원으로 인정받은 사례입니다. 이것도 동일하게 말씀드리겠습니다. 첫 번째, 월소득 296만 4,838원, 추가 생계비 30만원 인정. 인정받은 이유는 부친에 대한 생활비였고요. 변제율 59%였습니다. 부가적으로 조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이분의 경우 부친으로부터 빌렸던 돈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부친을 채권자 목록에 넣는 건 좀 애매한 상황이었고요. 그래서 어쩔 수 없이 상황을 소명하고 부친을 채권자 목록에 넣지 않고 부친에 대한 생활비 명목으로 추가 생계비를 인정받았던 사건입니다. 그리고 이 부분이 매우 중요한데요. 오래전부터 매달 부친에게 실제 월 100만원씩을 송금했던 내역이 있었습니다. 두 번째, 월소득 298만 8,788원, 추가 생계비 인정받은 금액 50만원, 인정받은 이유는 모친에 대한 의료비였습니다. 변제율은 68%였고요. 이분의 경우는 부친께서 오래전에 사망하였고 실제 모친의 건강이 좋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역시 오래전부터 매달 모친에게 100만원 내외를 송금했던 내역이 있었습니다. 이렇게 부모님에 대한 추가 생계비는 그래도 어느 정도의 사연이 있어야 합니다. 부모님의 건강이 좋지 않았다거나 부모님께 경제적 지원을 하지 않으면 부모님께서 생활이 어렵다거나 하는 등의 사연이 필요합니다. 그리고 가장 중요한 건 실제 송금 내역입니다. 개인회생 신청하기 오래전부터 송금 내역이 있어야 하는 겁니다.
신청서를 접수하기 한두 달 전부터 송금을 했다면 법원에서도 믿기가 어렵겠습니다. 두 사례 모두 이미 1년 가까이 부모님에게 돈을 이체한 내역이 있었습니다. 추가 생계비가 인정되는 항목으로는 주거비, 교육비, 의료비 정도가 있습니다. 교육비와 관련된 사례는 제가 진행했던 사건들 중에서는 찾을 수 없었고요. 주거비의 경우 20만원에서 30만원 정도 인정되고 변제율이 높을수록 인정될 가능성도 높아지겠습니다. 부모님에 대한 생활비, 의료비는 가장 중요한 것이 실제 장기간, 정기적으로 돈을 보낸 내역이 있어야 하고요. 사유도 소명할 수 있어야 하겠습니다. 오늘은 추가 생계비가 인정된 사례를 말씀드렸는데요. 마지막으로 실무에서 중요한 건 추가 생계비는 일단 신청서 접수할 때 들어가야 한다는 점입니다. 신청서 접수할 때는 기재를 안 했다가 나중에 추가 생계비를 인정해 달라고 하면 그 가능성이 매우 떨어집니다. 그러니 상담하실 때부터 저에게 말씀해 주셔야 하고, 역시 신청서 작성하는 사람의 꼼꼼함이 꼭 필요하다고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네, 오늘 준비한 내용은 모두 말씀드렸습니다. 궁금하신 점이 있으시면 댓글에 남겨주시거나 전화주세요. 제가 직접 상담해 드리겠습니다. 이상 노태우 변호사였습니다. 감사합니다.